안녕하세요, 임민아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로 들어섰습니다. 아주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집안에만 있기 갑갑하시죠? 이럴 때 관람하기 좋은 전시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울산의 전통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그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날, 태화강을 찾았는데요. 맑은 날과는 색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야, 오늘 비가 엄청나게 내리네요, 선생님. 네. 오랜만에 비 내리니까 시원하고 좋은데요. 여기는 우산을 접을 수 있어서 되게 좋네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야, 선생님 풍광 예. 한번 보세요. 그렇죠. 풍광이 야, 너무 이 좋습니다. 비 내리는 예. 태화강 풍광이 또 굉장히 운치가 있고 너무 좋거든요. 예. 옛날에도 이렇게 풍광이 아름다웠을까요? 옛날엔 더 아름다웠지요. 야,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비가 오면 이 강물이 양이 많아져요. 그럼 강물이 깊어져. 그럼 많이 흐르잖아요. 네. 그럼 또 그 안에 뭐 고기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볼 게 많이 있잖아요. 네. 옛날에 태화강 제방이 없을 때는 그 온 천지가 다 강물이었다고. 강물. 바닷물 반, 강물 반. 네. 저쪽으로 전부 다. 그럴 때 그 안에 이제 비구름이 떠가고 또 삼산이 있고 정말 아름다웠다고. 그 참 비 오는 날은 더욱 아름다웠던 게 울산이요 태화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비가 오는 날 저희는 역사 탐방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그 한 곳 갈만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요? 그 이제 특별한 일에 전시회 우리 이제 요즘 일에 볼거리를 전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 그곳에 가면 이제 울산의 역사를 다 알 수 있고 야. 그것이 바로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예. 울산박물관이요? 예. 울산박물관에서 다양한 전시회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무척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예.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가시죠. 모든 시간이 머무는 울산박물관입니다. 어떤 역사를 엿볼 수 있을까요? 이야, 뭐가 되게 많네요, 선생님. 예. 와, 진짜 볼 게 많네요. 예. 와, 신기하다. 저는 박물관에 오면 막 예. 과거로 시간 여행하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 예, 막 예. 학구열이 막 솟아나거든요. 그렇죠. 선생님, 근데 울산박물관에요. 볼 게 너무너무 많은데 예. 특별히 뭘 눈여겨봐야 할까요? 뭐 우리가 선사시대부터 현대 또 산업사 박물관 우리 옛날 우리 60년대 개발된 네. 뒤쪽에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제가 추천을 한다면 세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첫째 연대별로 보면 첫째 이제 옛날에 맨 처음 첫 유물 오, 구석기 그게 시대, 뭐예요?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약 유물이 만년 전 이전에 첫째 유물 연대가 가장 빠르지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추천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태화사지 부도로 말하는데 사리탑, 태화사지 사리탑. 네. 그 끝으로 이제 기획전을 하고 있는 그 윤병관 만인산전 뭐 요 세 개를 내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많은 유물을 전시하고 있었는데요. 선사시대부터 근대시대까지 울산의 역사 문화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울산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유물이 있는데요. 보물로 지정된 1400여 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유물입니다. 이게 이제 태화사지 12지상 사리탑입니다. 사리탑이요. 저희가 저번에 태화사 예. 다루면서 저도 영상으로만 봤었는데요. 실제로 예. 보니까 무척 크네요. 그렇죠. 뭐 1m 이상이죠. 와. 그다음에 첫째 놀라운 게 여기 보면 이제 요 안에 이제 사리를 넣거든요. 그 사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입니다. 진신사리. 진신사리를 넣어가지고 그다음 요 안에 이제 모셔두고 요 보면 이제 요래 태를 뚫는 태 이래 그러네요. 빗물이 안 들어가도록. 이봐요. 태가 있잖아. 아주 네, 놀라운. 구멍 사이로 이렇게 움푹 태가 들어가 있어요. 움푹. 그렇죠. 네. 그거 이제 빗물을 피하는 거고. 아하. 그런데 부처님 사리를 안치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자정율사가 이제 중국 643년에 이제 중국에 돌아오면서 그 사리 백과를 가져 백기 사리를 가져와가지고 3분의 1은 황룡사 구청탑, 3분의 1은 통도사 그 건강계단, 3분의 1은 태화사 바로 요 자리에 넣어둔 겁니다. 주님이 이제 가사는 통사에 갖다 모셨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금니나 머리뼈 이런 것도 왔다고 그래요. 가져오셔가지고 그 중에 이제 사리 33개는 여기에 이제 모셨다. 종처럼 볼록하니 참 예쁘게 생긴 탑인데요. 1400여 년 동안 진신사리를 보관했던 사리탑이
지금 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애지중지했을지 그려지는데요. 그런데 이 사리탑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여기 이제 요 자체는 이제 그 스투파라고 맨 꼭대기에 놓는 겁니다. 요 모양이 뭐 이게 이제 이래 마치 그 복숭아 모양이잖아요. 그렇네요. 아주 그 이제 옛날에 우리 전통 그 석종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모양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복숭아 같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러니까 옛날 그 탑의 맨 정상에 지금 인도 가면 스투파라고 있는데 그 맨 꼭대기에 놓는 겁니다. 흙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탑돌이를 합니다. 탑돌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높이 이제 높은데 옛날에 그 태아사라는 절이 있잖아요. 643년에 자장율사가 지은 태아탑의 맨 가운데에 이게 높이 있었던 겁니다. 있으니까 이걸 그냥 돌면서 그 이제 부처님 관세음보살하고 쭉 돌면서 하던 그런 옛날 태아사의 모습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사리탑이 그 짐작이 되잖아요. 태화강에서 본당이 있었다는 태화산까지 거리만 수킬로미터인데요. 태화사가 얼마나 큰 절이었는지 어림짐작 되시죠? 하지만 그 흔적은 거의 사라져 버렸는데요. 그래서 1960년대에 발견된 12지상 사리탑이 중요합니다. 태화사지 사리탑이 왜 중요한 건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태화사라는 절에 대해서 알려준다. 이 절이 이제 태화사라는 게 643년 그때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없어진 것이 이제 거의 조선 초기 아니냐. 뭐 그래 보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잘 기록이 나오니까 뭐 이행의 뭐 태화루시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이제 태화사가 이제 절이 있다. 그 스님이 있다. 절문이 열려가 있더라. 이런 구절이 막 나와요. 그래서 거의 뭐 천수백 년 있다가 조선 초에 이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 절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태화사가 원래 위치는 이제 반탄골이라고 그러거든요. 반탄골. 여기가 어디죠? 태화동 이제 동강변 있는 바로 그쪽 언덕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절의 가운데 있던 겁니다. 그 건물에 수십 동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스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원효대사라든지 여러 고성들이 다 수도를 그 절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절이 이제 중요한 절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이게 그때 1961년에 이제 반탄골에서 이런 땅에서 나왔어요.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절이 불타면서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땅에 묻혔는데 이게 발굴이 되면서 태화사라는 큰 절이 있다는 게 다시 또 확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울산에서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지 아시나요?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물입니다. 구석기 시대 울산의 유물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데 선생님, 예. 이 돌같이 생긴 게 도대체 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구석기 유적이라는 게 울산의 가장 오래된 유적입니다. 우리가 구석기 한 10,000년 전 이전이거든요. 10,000년 전, 20,000년, 30,000년 전을 딱 구석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울산 최초의 이제 사람 사는 유적이 구석기 시대 유물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 장소는 신할이라고 지금 고속도로 KTX 울산역 그 앞쪽에 이제 그러니까 주차장 근처에서 이 유적이 이제 다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이 돌 깨는 공장이었다. 이런 이제 석기 제작 공장이 아니었겠나 그런 장소로 추정이 돼가지고 이런 게 많이 나왔죠. 신화리 유적에서 구석기 시대 석기 등 1,000여 개에 달하는 유물이 출토됐는데요. 정말 그 양이 어마어마하죠. 어디에 사용했던 석기일까요? 보면 이제 보면 이런 유적 돌날 이날 이런 이제 박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격지라 그러는데요. 돌일에 딱 해가지고 이렇게 깨가지고 그 돌일에 이제 조각 있잖아요. 그걸 이래 그 손을 봐가지고 이제 그걸 칼 대신 쓰고 창으로 쓰고 했던 게 이제 나오는 거죠. 돌망치 있잖아요, 돌망치 저런 것도 이제 돌로 이제 이래 망치로 깨가지고 그런 또 모루 같은 것도 나왔고. 그래 제일 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방구대 안각화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신석기 시대 6,000년에서 이제 초기 시대까지 새겼다고 우리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실은 이제 그 중에 짐승들 중에 보면 구석기 시대에 새긴 짐승이 있다고 그래요. 이 도구를 가지고 이제 잡고. 그때 물론 앞바다에는 고래가 들어왔죠. 고래가 떼를 지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고래라는 게 이제 우리 옛날에 병화시대, 그 시대 병화시대입니다. 만약 병화시대가 끝나고 바닷물이 치고 올라왔을 때 언양 앞바다까지 푸른 바다였다는. 그래서 지금 우리 신할이 앞바다까지. 울산 최초의 조상들이 쓴 유물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이색적인 전시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언양현감 윤병관의 만인산 전시회인데요. 어떤 물건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 조선시대 유물이 전시돼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이 둥근 모양의 물건이 만인산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이곳에 한자가 빼곡하게 적혀 네. 있는데요. 뭔가 이름 같은데 선생님, 이거 네, 뭐가 예.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제 적혀 있죠. 이름 맞아요? 이름이 그 1151명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만인산입니다. 만인산. 그러니까 만인산이 뭔데요? 만인은 이제 그 만인의 이름을 새긴 양산, 그 우산, 뭐 양산 이런 거죠. 그래서 이래 햇빛을 가리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이래 전별용입니다. 전별용. 떠날 때 그 이제 이별을 슬퍼하면서 그분들이 남긴 여러 가지 그 좋은 점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 이름을 다 이래 적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언양 사람 중에 양반 상인이 한 3,400명 정도, 3,400호 정도 됐거든요. 그 중에 거의 뭐 대부분이 1,151호가 새겼으니까, 51명이 새기니까 집에 가장들은 막 거의 다 새겼다고. 그런데 왜 1,000명인데 만인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1,000명만 넘어가면 이제 만인에 이래 다가간다 이래가서 만인산이다. 이래 하죠. 그리고 100인이 넘어가면 천인산이라 그러고, 네. 뭐 10명 넘어가면 백인산이라 그러고, 뭐 그렇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왕이 외출하면 뒤에서 양산을 들고 달아가던 모습 기억나시나요? 그럴 때 쓰던 만인산입니다. 보존이 어려워서 보기 드문 유물인데요. 이렇게 볼 수 있다니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양산에 왜 사람 이름을 새겼는지 좀 의아하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석별을 설파한다. 그러니까 이름을 영원히 이제 이름을 간직해 달라고 그 지역 사람들이 고을 사람들 이름을 다 새겼죠. 새기면 이제 그 정성이 이래 깃들어 가지고 뭐 그분들이 더욱 잘 되고 이제 가문의 영광이 되고 뭐 그런 하나의 그 석별의 정표의 표시로 이 새겼다는 겁니다. 네, 비가 많이 내리는 오늘 울산박물관에서 다양한 전시회를 좀 봤는데요. 진행 중인 전시회, 우리 울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그렇죠. 이게 이제 의미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래 뭐 기획전, 이게 이제 만인산의 기획전이고 상설전은 2층에 있는데 네. 우리가 그 와서 볼 때마다 이제 늘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울산의 살아온 사람 자취를 보면서 울산 문화의 본질이나 뭐 우리 뭐 그 정수를 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주 이래 뭐 거의 생활공원처럼 들어와서 보고 나고 이래 함으로써 울산 전체 문화 볼륨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향토사학자 이양호 선생님과 함께 울산 박물관을 쭉 돌아봤는데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엿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마스크 꼭 쓰시고 울산 박물관에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